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책임 그리고 면접 교섭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제 젊은 커플인 경우에는 양육 책임 또 양육비 여기에 관한 것이 주 이슈가 되고요. 또 이제 좀 오래 사는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분할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 한 15년 이내의 젊은 커플인 경우에는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도록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그 자녀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커플의 경우에 좀 이혼을 많이 만류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양육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차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양육자를 이제 지정하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양육 책임을 지고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나이라든가 아니면 이혼한 당사자의 소득 또는 누가 정말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 양육 책임자가 정해지면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이혼 당사자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육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양육은 서로 한다고 하면서도 양육비는 서로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판결로 가거나 아니면 조정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성년자의 나이 그리고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혼하기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비 기준표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이제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양육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녀 또는 부모, 때로는 검사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양육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법원 직권으로도 양육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배드 파더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놓고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 나쁜 주로 뭐 아버지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형사상의 처벌을 가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그런 채무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이런 것을 명할 수도 있게 해서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 파더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양육비를 일부러 안 주고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끊고 이러한 그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양육비 청구 채권은
자녀가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에 당연히 행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양육비를 하더라도 일반 채권 소멸시효에서 10년 이내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 이래갖고 아이와 그 양육하지 않는 그 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 부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이혼한 부모의 그 면접 교섭권은 부모만의 면접 교섭권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요. 다만 법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게 면접한 것이 좋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육부모 임의로 상대방에 대한 면접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또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라이언스 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지난 2월 달에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라이언스 지구 총재를 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간 하고 왔습니다. 라이언스 클럽은 전 세계 140만 회원이 있고요. 215개국의 라이언스 클럽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 8만 명의 라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1개 지구라고 해서 시도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21개 지구에서 지구 총재, 가버너라고 미국말로 하는데 이런 것을 담당할, 1년 동안 담당할 사람들을 교육하는 당선 총재 세미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 책임자로 그룹 리더로서 제가 일주일 동안 미국 시카고에 가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언스 임기는 대개 해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끝나는데요. 그 사이에 1년 동안 이제 그 지구의 책임자로서 라이언스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라이언스 협회에서는 해마다 그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원을 모집하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어떻게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그 기금 조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215개국으로부터 622명의 당선 총재들이 참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31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룹 10, 10번째 그룹에 속해 있고 제가 이제 그룹 리더로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 세계 각국에서 온 라이온 지도자들과 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같이 교류하고 또 문화적인 교환도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라이언스 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제 거의 4년 만에 미국을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또 새롭게 저는 이제 과거에 지구 총재 또 국제 이사 또 한국 연합회장 이런 것을 거쳐서 한국 대표까지 다 마친 사람입니다만은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후배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훈련시켜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지구를 변화시키는 그런 봉사단체로서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가입해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